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스마트 훈련 과정심사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병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기간 인증평가 설명회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과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제도 개요와 주요 변경사항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 저희 파트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담당자들 분께서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는 약 35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심사평가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사항 위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심사평가 개요입니다. 25년도 인증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기존 대비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그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준비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인증평가는 제도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기본 방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관의 자율성과 역량 기반 훈련 운영 유도입니다. 주요하게 변화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기관에 대한 진입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인증평가와 과정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자체 개발 콘텐츠를 적합받은 경우에만 인증평가 등급이 부여됩니다. 또한 신규 기관은 민간 훈련 시장에서 원격 훈련 과정 운영 경험도 우대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훈련생의 허위 취업 추가 감점이 신설되었고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은 시정 완료 종결 시에는 감점에서 제외됩니다. 역량평가 중 성과평가 지표의 일부 지표 반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체 개발 운영 지표 점수는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되었고 과정심사 적합률 지표는 지표에서 삭제하여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 기관으로서 좋은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능력을 우수 훈련 기관의 요건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A등급 자체 콘텐츠 훈련 과정 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선정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올해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원격 훈련에 실업자와 재직자 훈련 간 교차 수강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 안내된 바와 같이 실업자 원격 훈련 공급 부족 분야 중에서 우수 원격 훈련 기간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 훈련생을 운영할 시에 유의하실 사항은요. 실업자 훈련으로 성과평가, 즉 실업자 훈련을 운영했을 때는 실업자 훈련의 성과평가 지표, 즉 취업률과 같은 지표로 그 평가에 반영돼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운영 시의 이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표의 반영으로 성과평가 점수가 변동되고 인증평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그 실업자 훈련생을 좀 운영하실 수 있도록 현재 기준에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생의 동일 과정 수강도 제한됩니다. 훈련생이 과거 수강한 훈련 과정과 훈련 내용이 동일한 훈련 과정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 콘텐츠 등록 코드 기준으로 지금 현재 판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규 기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두 곳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 즉 이심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먼저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과정심사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평가는 HRD넷의 심사평가 시스템 인증평가 14회차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심사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등록 신청은 현재도 가능하고요. 반드시 5월 23일까지 신청하셔서 좀 적합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평가 신청은
4월 16일부터 4월 31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23일까지 등록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과정심사 신청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 즉 2심사라고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신청해 주셔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간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차적으로 시기별로 꼭 유념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신규 기관이 인증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는 절차로 적합받은 과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증평가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훈련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과 과정심사 신청 그리고 적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과정심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전년도의 설명의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등록심사 기준은 지원 적정성, 훈련 적정성, 과정 및 NCS 직종 분류, 그리고 훈련 분량의 적정성, 내용 및 평가의 적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심사 기준은 신청 자격, 지원의 적정성, 행정처분 해당 여부, 동일 과정 여부, 교강사 자격 요건, 학습 진행 가능 여부, 자체 개발 여부, 수료 기준, 최소 훈련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련 등급 심사는 공급 실태, 자체 개발, 최신성, 산업의 현장성, 상호작용 촉진 교수 설계 방식, 그리고 기업 맞춤형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 방식과 평가 방법 및 피드백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방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과정심사와 또한 오늘 설명해드리는 인증평가의 모든 정보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스마트 과정심사의 종합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거기에 관련 게시글로 모든 정보를 클릭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한 화면에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신청 대상은 실적 보유기관, 신규기관, 단연인증기관 중에 26년도 원격 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계획 공고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기관 및 실적 보유기관은 모두 HRD넷 시스템에서 14회차를 통해 인증평가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사례를 볼 때 실적 보유기관이신데 신청을 하시지 않아서 인증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사평가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관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과정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실적 보유기관은 전년도 12월에 안내된 바와 같이 과정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해당 기간에 맞춰서 과정심사는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기간 중이거나 유효한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등급이 취소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등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훈련기관에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사평가가 준비되셨다면 콘텐츠 등록 및 심사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평가 추진 일정과 주요 영역에 대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평가, 역량평가, 과정심사 등을 거쳐 훈련기관 인증은 최종적으로 판정됩니다. 기관평가는 준법성,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역량평가는 현장평가와 성과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정 심사는 신규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된 콘텐츠가 각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들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체 등급 판정에 반영하게 되어 특히 최종 인증평가 등급은 이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잘 준비해도 통과되는 구조가 아니고 여러모로 다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사평가가 준비되셨다면 콘텐츠 등록 및 심사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시지 않으셔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 건전성 결과 발표는 6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종 결과 발표는 10월 31일, 이의 신청 및 25년도 최종 결과 확정은 12월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과 시스템 제출 시한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평가 준비와 시스템 모두 여유 있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25년도 인증평가 심사 개요와 제도 개편의 큰 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평가 그리고 현장평가, 성과평가 등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과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유형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평가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설명들이 기관 평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기본평가 기준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이호경 파트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사평가원의 이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9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본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평가인데 이제 안정적인 훈련 운영을 위해서 이제 기관에서 청렴한지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지를 보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모든 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평가 신청을 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뭐 퇴사나 이전직 등으로 바뀌어서 다음 이제 인수받으시는 분이 이제 그 부분을 미스를 해서 평가 신청을 좀 놓치시는 경우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증유예가 되고 이 경우에는 사실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우리 기관 모든 기관들은 평가 신청을 해야 된다. 신규 기관 그리고 인증 등급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기간은 이제 인증평가 전체 기간이 5월부터 10월 예정인데 국세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 신청 전인 4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좀 감점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준법성과 재정건정서 두 개의 항목에 감점을 합해서 20점 이상의 감점이 있으면 인증유예가 되는데요. 이제 조금 당구장 표시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올해 만약에 그런데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준법성 평가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항목 감점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감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증유예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사회적 무리기관으로 판정이 되면 인증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142쪽 3쪽이 우수기관 관련된 요건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기본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이 되면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감점 받으시지 않도록 좀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드 넘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준법성 평가는 우리 기관에서 따로 준비해서 내실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심평원에서 그 HRDnet 상에 있는 이력 등을 조회를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비를 안 하셔야 되고 재정 건전성은 딱 한 가지 서류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업자 등록증하고는 또 조금 다른 서류고 뭐 유효기간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효력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가 신청 기간에 맞춰서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발급을 받으시고 이제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발급 신청을 하실 때는 한글 증명으로 하시고 이제 용도는 기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공개로 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HRD넷의 그 상단에 발급 번호를 넣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자리 발급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본점이 따로 있으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본점의 서류도 같이 압축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이제 준법성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감점이 있는데요. 시정명령은 처분당 1점이고, 그다음에 계약해지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이 있으시면 5점에서 11점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정과정 위탁 인정 제한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이제 10점에서 20점 그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받으실 때 부정수급액까지 확인이 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이 2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 그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올해 신설된 부분은 훈련생 그 허위 취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업자 훈련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점이 5점이 추가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도 1차는 10점, 이제 두 번째 받으시는 경우에는 인증유예 수준이 20점 감점이 있고요. 이외에 임금 관련된 임금체불 이력이나 최저임금 위반 그리고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 지시나 검찰 송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1인당 5점이 감점이 되는데 그 시정 지시 먼저 받으시고 이게 조치가 안 돼서 이제 검찰 송치까지 가시는 경우에는 1인당 5점 추가 감점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 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기준이 조금 변경된 부분은 여기 그 갈색깔로 된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기관장님도 사실 미처 몰랐고 이제 근로자분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정기 지도 감독이나 수시 지도 감독에서 뭐 약간의 뭐 수당 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다라는 시정 지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의성도 없었고 시정 완료까지 좀 조속하게 조치를 한 경우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감점에서 제외를 해드리는 부분이 올해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뀐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지 23페이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그 감점 수준들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분 수준에 따라서 이제 건당 감점이 있는데 이때는 그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훈련에 대한 이력이 반영이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1년 이상 위탁인정 제한의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증유예가 부여가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하고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작년 한 해에 발생한 이력을 토대로 감점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 내용은 그 실적 산정 기간 내에 발생한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은 그 처분당 중복 감점은 하지 않고 1회 감점을 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 앞서 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 준법성 연속 감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항목에서 2년 연속 5점 이상의 감점이 있으면 인증유예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사회적 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유예된 기관이 사실상 같은 기관인데 이제 신규 기관 등으로 이제 변경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의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인증유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페이지부터는 이제 재정 건전성 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 그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가 신청 기간에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해주시고 그 재정 건전성 부분만 6월 달에 6월 21일 날 저희가 중간 결과 발표를 한번 할 겁니다. 이 이유는
6월 달부터 저희 이의신청 기간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재정적인 것에 한해서는 보완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드리려고 미리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20일 날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제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하셨다가 그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종 결과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결과를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저희가 재정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내주시면 일괄적으로 심사평가원에서 평가 기간 동안 그 신용평가 회사에 의뢰를 해서 등급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문의 주시는 기관들 중에서 미리 이제 등급을 알 수 있냐라는 문의가 간혹 있으신데 저희도 이제 그때 의뢰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사전에 좀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체납에 대한 감점 수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세 체납이 있으면 10점 감점, 지방세도 10점 감점인데 그 체납이 없더라도 서류가 미비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동일하게 감점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 그 사업자 등록 증명원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CC 등급부터가 이제 이하가 되시면 감점이고 B등급부터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점 수준도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우리 기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바뀐 부분은 사실 2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작년하고 평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바뀐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허위처분에 따른 감점이 신설된 거, 그 다음에 지도 점검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시정 지시가 있었지만 이제 시정 완료로 그 종결된 그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건에 대해서는 감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2가지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 FAQ 내용도 뭐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기본 평가 항목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평가도 중간에 결과 발표 드리는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의 신청 기간에 보완하시는 서류 제출하실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기본 평가에 대한 부분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격 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1부 순서에 이어서 심사평가 제도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현장 평가에 대한 기준과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특별히 빛내주실 저희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의 원장님이신 이장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격 훈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원장 이장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격 훈련 기간 인증평가 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격 훈련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과 고용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의 역할 또한 단순한 지식과 기술 전달을 넘어 산업의 수요, 밀접히 연관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격 훈련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재직자와 구직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폭넓게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유연성과 접근성은 변화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원격 훈련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기관과 훈련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품질 관리의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심사평가원은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원격훈련 심사평가 기능을 스마트 과정심사센터로 일원화하고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정개발 역량 검증 절차를 신설하는 등 원격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인증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혼선 없이 제도를 준비하시고 더욱 내실 있는 원격 훈련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업훈련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역량평가, 현장평가 기준에 대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허지훈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소개받은 스마트 과정심사센터 허지훈 대리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역량평가 이제 개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현장평가 대상이 되시는 기관분들께 숙지하셔야 될 현장평가 부분 꼭 그 두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계속 표현을 이제 신규 기간, 이제 실적 보유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문이나 자료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규 기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올해 처음 인증 평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원격 훈련 기간을 의미하면서 또한 저희가 실적 산정 기간인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 이제 원격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이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규 기간에는 완전히 처음 신청하시는 신규 기관과 종료 실적이 없는 이제 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제 신규로 참여하는 기간, 훈련 종료 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계속 저희가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신규 기간 이제 인증 등급이 이제 없으신 기관들은 올해부터는 인증 평가와 자체 개발 콘텐츠 이제 심사와 과정 심사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함께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이제 뭔가 부족하거나 미충족이 되시는 경우에는 인증 유예로서 인증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운영하시는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실적 산정 기간이 전년도 이제 2개년치를 이제 직전 연도 2개년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 해당 기간 내에 이제 실적이 있으신 기관들이 이제 실적 보유 기관으로 이제 분류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연 인증 등급 보유 기간 그러니까 3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수훈련 계시면 3+2년에서 5년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종료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꼭 인증평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인증유예가 부여가 돼서 차년도 훈련 운영에 좀 지장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반드시 이제 기관 차원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담당자분들이 바뀌신다거나 이러시면서 어떤 인수인 계산이 빠지면서 나중에 이제 훈련을 뭔가 과정 심사나 이런 걸 등록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요건이 안 되시는 경우가 발생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매년 인증 평가는 신청을 해야 된다. 신규 기간이든 실적 기간이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올해 현장 평가 대상이냐, 어떻게 되신 거냐, 어떤 평가를 받느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현장 평가 필수, 선택, 참여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단연 인증 등급 보유 기간 중에 이제 훈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평가 나가서도 평가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선택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필수고 어떤 경우가 선택이냐 지금 좀 이렇게 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큰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지고 계시는 인증 등급 유효 기간이 25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현장 평가 필수입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권은 없고요. 현장 평가 필수로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유효 기간이 26년 이후에 종료가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장 평가 선택 여부를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정 공고 내에 이제 엑셀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 기간 목록에 업로드 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저희 평가 신청 기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인데요.
그때 이제 현장 평가 선택 여부가 이제 예 아니오로 누르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정보관 기간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날까지 누르신 걸로 이제 현장 평가 선택 여부는 끝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올해 이제 현장 평가를 받을까 말까라는 이 고민을 4월 30일 전에 끝내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 이제 필수로 이제 받으시는 기관들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전년도부터 원격 인정 요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현장 평가를 받으시는 실적 보유 기관들께서는 원격 인정 요건도 점검을 받으신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평가 지금 받으시는 기관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평가 팀장님, 훈련 전문가 한 분, 정선 전문가 한 분에서 총 이제 3명의 심사위원님 방문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모니터링 간사나 아니면 고용 관서 아니면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명, 약간 5명 정도까지도 인원이 좀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관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떤 평가의 어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간다는 점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가 시간이 사실 최소 2시간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아마 해보신 기관들은 아실 거예요. 2시간 안에는 거의 안 끝납니다. 지금 보시면 최소 한 3시간 정도로 이제 좀 그 소요 시간이 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에 평가를 했을 때 오전에 좀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 길어지면은 이제 위원님들이 이동했을 때 오후 평가 시간 좀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다 이제 연락을 드리긴 하지만 뭐 현실적인 좀 부분들이 있다는 거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 기관 이제 인증 등급 이제 부여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제 설명 들으셨던 이제 기본 평가가 있고 역량 평가 및 과정 심사가 있는데 먼저 기본 평가에서 그냥 감점이 20점 이상이 되시면은 그 다음 단계 역량 평가 및 과정 심사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인증 유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셨던 재정 건전성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시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점이 이제 20점 미만일 때 이제 역량 평가 및 과정 심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별표되어 있는 과정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기관 인증 등급 미보유 기간에 한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년도 24년도에 이제 평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인증 등급 올해 이제 운영하시는 기관들은 현장 평가랑 기본 평가만을 평가를 받으시고 올해 처음으로 인증 평가 신청하시는 인증 등급 미보유 기관은 그 절차에 더해서 과정 심사 결과까지 종합해서 저희가 등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기관은 1년 인증 유예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인증 등급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 평가 지표에서 60점 이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정 요건 항목에서 한 가지라도 미충족이 나오시면은 그것도 인증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를 준비를 하실 때 원격 인정 요건과 현장 평가 지표에 따른 이제 준비들을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적 보유 기간입니다. 여기 옆에 노란색으로 현장 평가 이제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뭐 필수여가지고 당연히 받으시는 기관도 있을 거고 이제 현장 평가를 받고 싶다 하셔서 얘를 선택하신 기관들인데요. 앞에 기본 평가는 앞서 똑같이 20점 이제 기준으로 인증 유예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역량 평가 이제 결과가 총점 60점 이상이 되면은 3년 인증이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총점 60점 미만이면은 인증 유예. 그리고 위쪽에 보면 우수 훈련 기간 3+ 이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총점 60점 이상 넘으시면서 성과 평가랑 현장 평가의 총 배점 80점 받으시고 그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리지 아마 맨 뒤쪽에 우수 훈련 기간 선정 그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거에 충족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3+2년으로 이제 유효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게 우수 훈련 기간은 별도로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평가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요건이 되시는 경우에 우수훈련 기간으로 선정한다라고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신청 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유 기간 여기가 또 밑에 써 있는데요.
현장 평가 받으시면은 인정 요건 점검도 합니다. 혹시나 예전에는 실적 보유 기간이어서 안 받았어요라고 이제 혹시나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전년도부터 실적 보유 기간도 현장 평가 시에는 인정 요건을 점검을 진행한다는 점 꼭 지금 숙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실적 보유기간 현장 평가 미참여 부분입니다. 앞에 기본 평가 부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23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종료 실적에 대해서 뭐 취업률이나 수요자 만족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 성과 평가 지표로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평가 배점의 40% 이상을 취득하시면은 그냥 보유 등급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유효기간 부여되는 게 아니라 해당 유효기간 유지가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 미만일 때는 인증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 기간은 1년 인증과 인증유예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가끔 저희도 뭐 3년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신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또는 인증유예로만 판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실적 보유 기간은 이제 아래와 같이 지금 3년 인증일 때는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심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유효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드립니다. 26년 1월 그렇기 때문에 26년, 27년, 28년까지 이제 3년 인증 등 받으신 경우에는 3년의 이제 유효 기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유예는 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유 등급 유지는 그냥 기존에 갖고 계신 그 유효 기간이 변동이 없다로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 한다고 했는데 뭐 결국에는 다 HRD 심사 평가 시스템으로 저희가 결과를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신규 기간이신 경우 이번에는 과정 심사랑 콘텐츠 심사를 같이 넣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10월 31일에 과정 심사 결과는 2심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간은 이제 그 결과 발표일에 HRD 심사 평가 시스템 플러스 2심사 시스템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용24에 뭐 3년 인증 아니면 우수 기간 이런 마크들이 노출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까지는 일단 저희 이제 역량 평가 이제 판정할 때 신규 기관과 뭐 실적 보유 기관들의 그 평가 절차와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현장 평가 필수 대상이 되시거나 현장 평가를 받고자 하시는 기관들께서는 저 여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 원격 훈련 기간 대상으로 과정 인정 요건 점검을 진행을 하는데 실적 보유 기간, 신규 기간, 현장 평가 받으면 다 본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가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 뭐 이제 국가보안정보 세터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그 정보 제공, 그다음 법령 정보 안내 쪽으로 가면은 사업주 지원 능력 개발 지원 규정이랑 지정 지역 훈련 시설 인력자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 해가지고 링크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로 찾으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전에 관련 규정과 그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은 이제 실적 보유 기관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평가 시에 이제 그 전산 전문가 분들께서 훈련 시설 운영 및 인력 전산의 서버,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항목들을 점검을 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현장 평가 종료 전에 기관과 상호 확인을 하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 요건 관련해서도 현장 평가 시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한다는 거는 절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참고 사항인데 우선은 그 아시겠지만 그 사업주 지정 규정에서 원격 훈련 인정 요건에 훈련생 관리자 1명 이상 필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 기간 소속 근로 상시가 4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명에는 대표자분과 그 활동하시는 교강사분을 제외한 인력이어야 하고요. 먼저 이제 상시 4명 하실 때 이제 저희가 확인할 때 현장 평가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나 4대 보험 가입
이런 거를 좀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기관 소속이 맞으신지 해당 기관의 상시 근로 맞으신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상단에 이제 훈련기관 관리 시스템 관리자분은 당연히 해당 훈련기관 소속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서버나 네트워크나 아니면 LMS의 전문가 분들로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장 평가 시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인정 요건 점검 시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자격 사항들을 좀 고려하셔서 인력을 운영하시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업체 소속이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훈련기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관리자이셔야 합니다. 이제 자료지 구성 및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까부터 계속 저희 위쪽에 노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해당 발표 자료에 이제 연관이 있는 자료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57페이지는 이제 신규 기관들께서 보시는 페이지인 거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는 이제 실적 보유 기관께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세요. 거기 이제 어쨌든 PPT 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평가 이제 항목이 있고, 평가 문항, 평가 내용,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규랑 실적 모두 저희가 평가 영역이나 평가 문항에 대해서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부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일부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약간 문구나 단락들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좀 변경 사항 등을 조금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은 드리긴 하겠지만, 그 조정 공고상에 저희 보시는 자체 평가 보고서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일부러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 사항 등을, 그러니까 기관들께서 어쨌든 뭐가 변경된지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뭐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편하시게 파란색이나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으니까 작성을 하실 때 그 부분들이 좀 달라졌구나,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구나, 좀 이렇게 해서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신규 기관들께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민간 훈련 시장에서 운영 경험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평가 시 어떤 그러한 실적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환급 과정으로의 실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비환급 과정으로 실적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뭐 매출 자료나 해당 그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 당시 그래서 비교 매칭할 수 있게 그런 자료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훈련 기간 이제 평가 이제 항목입니다. 기본 평가는 당연히 앞에서 동일하게 들어가고, 훈련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 평가가 100점입니다. 100점. 이 100점 중에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요. 플러스 원격 인정 요건까지도 충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 경영 항목은 30점, 훈련 인프라도 30점, 그다음 훈련 운영 관리도 40점이고요. 그래서 아래 일단 현장 평가와 원격 훈련 과정 인정 요건 요거 두 개를 모두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요 이제 신규 기관들께서 이제 보시는 화면인데 58페이지고요. 지금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기관 경영 이제 30점이라고 되어 있고, 평가 문항이 이제 직원에게 훈련 제공해서 전문성과 체계성 있는가, 그 다음에 전담의 근로 조건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특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관장님 인터뷰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평가 진행 시에 당연히 행정 직원분들이나 그 전산 시스템 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인터뷰 진행하는데, 그 별도의 장소에서 그 훈련 그 기관장 분과 평가 팀장님이 이제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현장 평가 절차가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훈련 시장에 대한 운영 경험 보험 여부도 여기 평가 문항 1번에서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훈련 인프라 이제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훈련 인프라라고 하면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플러스 운영하시는 웹페이지, LMS 등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좀 어떤 인프라 구축하신 내용이란 점검 관리 체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인정 요건을 다 충족을 했는데 인프라 항목의 점수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요건은 사실 최소한의 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준인 거고, 그 이후에 뭐 보안 수준이나 관리 체계의 어떤 정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훈련 인프라 항목에서 좀 평가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훈련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훈련을 이제 원격 훈련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과정을 개발하시고 어떤 과정 개발하시는 어떤 수요 조사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이제 운영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LMS 시연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규 기간 인증 등급 미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체 콘텐츠로 등록을 하시고 적합 과정 심사 신청하신 과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과정 위주로 이제 시연을 할 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중에 시스템에서 평가 참여 신청서를 넣으실 때도 신규 기간은 대표 훈련 과정 계획서라는 걸 넣으셔야 돼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양식을 조금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2심사에 심사를 신청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양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 신청 전에 그 양식도 신규 기관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 보유 기간입니다. 이제 실적 보유 기간은 이제 성과 평가로 6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평가 100점이 아니고 이제 현장 평가가 40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 영역은 기관 경영과 훈련 인프라, 훈련 운영 관리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과정 인정 요건도 현장 평가 시에는 무조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관 이제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앞에 신규 기관은 어떤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봤다면, 이제 문항 구성 자체가 실적 보유 기간은 그런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그 결과를 어떻게 다시 환류해서 반영을 하셨냐, 요게 이제 주요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작성하시는 포인트가 이제 실적 보유 기간은 어떻게 했고 그걸 어떻게 반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훈련 인프라에서도 신규 기간은 이제 어쨌든 구비하시거나 어떤 적절하게 관리 체계에 있는지 했다면은 그 운영하신 어떤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고, 또 훈련 기관에 운영하시는 과정이나 훈련 분야에 따라서 LMS의 기능을 어떤 추가하셨다거나 기능 개선했다거나, 그리고 또 올해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 조치 수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게 됩니다. 네, 훈련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실적 보유 기간은 이미 운영을 다 하셨을 거고 뭐 다 아마 관리를 하시고 있으실 거 생각을 해요. 훈련이 끝나면 몇 명이 뭐 수강을 했고 그 중에 수료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일반적으로 다 하실 거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와중에 뭐 훈련생의 어떤 의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거나 개선 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실적 산정 기간이 2년 내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적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 평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공통 이제 현장 평가 받으시는 기관들 이제 공통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름 집중 휴가 기간 25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현장 평가 미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기간은 사실은 이제 현장 평가가 저희가 6월부터 보통 9월 정도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훈련 기간 입장에서는 현장 평가 일정이 언제 이제 배정될지 모르니까 좀 그런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름 휴가 기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알려드려도 담당자가 뭐 부재한다거나 어떤 기관 내부의 어떤 뭐 기념일이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좀 일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휴가를 사유로 저희 쪽에 가장 많이 조정 요청했던 기간을 아예 올해는 현장 평가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뭐 당연히 뭐 휴가를 가셔도 되고 뭐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내부 일정을 잘 보실 때 이 기간에는 저희가 현장 평가를 배정하지 않을 테니까 현장 평가 대상이 되시는 기관들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 일정은 저희가 2주 전에 그 저희 HRDN에 등록된 담당자 정보로 해서 SMS와 메일로 안내를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많은 기관들을 이제 빨리 배정하고 빨리 이제 안내 드리면 좋은데 저희도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주 전에 안내를 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평가 신청 후에 입력하는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정정보완 기간이 끝나더라도 만약에 어떤 훈련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평가 포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기간이 갑자기 뭐 소재지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담당자 뭐 퇴사 등으로 인해서 훈련 이제 현장 평가를 배정받기 전에 이제 뭐 담당자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도 이 두 가지 사항은 그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화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뭐 저희 현장 평가 배정을 받기 전이나 아니면 심사 평가 결과 발표 이전이나 이럴 때는 한 번씩 그 해당 정보가 최신화가 되어 있는지 한 번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평가 진행 절차 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 2주 전에 안내를 하고요. 평가위원님들 도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속 근로자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에서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 현장 평가 참여자분들이 해당 훈련 기간 소속이 맞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현황 소개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PPT나 뭐 어떠한 자료 준비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훈련 기간의 운영 현황을 그냥 말씀하시는 정도로 해서 부담 없이 그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4월 30일까지 올려주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있으신데요. 그 자료를 이제 위원님들이 1차로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 1차로 확인하고 가서 거기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아마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절차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훈련 시설 및 인프라인데 이제 물리적 서버가 있으실 때에는 이제 뭐 서버도 확인하러 가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PC 등을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심사평가 시에 해당 인프라를 좀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원격 인정 요건이나 뭐 LMS 시연 등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기관장 훈련 전담회 훈련생이 인터뷰되어 있고 저희 기관장 분들은 별도의 자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하고 훈련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훈련이시니까 당연히 현장에 훈련생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나 최근에 이제 수료하신 분들의 연서 확인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그 유선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훈련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의 해당 사항은 좀 이제 생략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한번 증빙 자료 확인과 평가된 평가 인정 요건 확인, 그다음 평가 총평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가 총평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이 저희가 매번 안내를 드리는 거는 총평 이후에는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셔도 저희가 그거를 평가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총평을 들으시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거나 소명하실 게 있으시면 꼭 이 시간에 그 평가위원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평가 이 절차 내에서 그 훈련 기간의 자료나 내용들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현장평가 확인서라고 해서 이제 사인하시고 저희 그 원본은 훈련 기관께서 가져가시고 저희는 사진만 찍어서 그 이제 현장평가의 증빙 자료로서 확인을 하고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현장평가 만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짧기도 하고 사실 해서 이번 7일로 좀 이제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뭔가 참여를 하신다라고 해서 이득이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평가 만족도,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의 느낌으로 일단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장소 이제 준비하실 때 뭐 현수막, 다과 막 이런 건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별도로 준비해 주실 필요도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제공해 주신 것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각자 노트북이나 이제 이런 걸 들고 가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가능한 환경이나 그다음에 좀 공간,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한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정 요건 점검 시에 뭐 물리적 서버면은 가서 보기 하겠지만은 그 외적으로도 LMS나 이런 걸 시연하려면은 이제 뭐 접속이 가능한 이제 PC나 노트북을 평가 장소에 같이 비치해 주실 것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쪽에 이제 많이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자료가 맞나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걸 하면 맞나요?라고 해서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근데 워낙 기관께서 운영하신 케이스나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다양하시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략평가처럼 이거를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성평가고 어떠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 내용 기준 등을 보시고 훈련 기관에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그 관련성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인정해드리니까 뭔가 형식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이 문구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 이 자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여기 보시면 서면 당연히 그 현장에서 이제 준비해 주신 이제 출력물도 볼 거고 컴퓨터 상에 그냥 파일로 저장해 주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LMS 상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제 기능 같은 거 아니면 안내되고 있는 화면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뭔가 자료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있는 거를 잘 찾아 놓으시고 구분과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그 평가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잘 찾아서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양이 많거나 어떤 뭐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많거나 막 이런 거보다 맞는 자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들이 몇 년 동안 운영하시면은 아니면 신규 기관 또 하시려면 어렵겠지만 구분을 먼저 잘 해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녹취나 이런 건 좀 녹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고 저희 쪽에서 이제 현장 평가 시에는 모든 과정 녹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평가나 이렇게 좀 시간이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교통 상황이나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평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별 인터뷰 준비인데 당연히 기관장님께서는 인터뷰를 하셔야 되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관장님께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현장 평가 일에 참여를 못 하신다 하면은 대리인 선임하시고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그 이제 서류가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발언이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이제 기관장과 동일한 효력을 판단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담 인력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산 시스템 담당자분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평가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산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위원과 전산 담당자, 그러니까 기관 전산 담당자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계속 주시는데 이 자료는 요구한 자료거나 다른 항목의 자료거나 맞지 않는 자료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산에 좀 관련 경력이나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인력 포함이 되고 현장 평가 시에도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훈련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높으신 그 행정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도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련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 선정이고 신규 기간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자체 평가 보고서 적으실 때 힘드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뭐 이렇게 문서 작성하고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기관들이 운영하셨던 내용들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꼭 그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꼭 저희 평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회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때 그게 또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자체평가 보고서도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평가 참여 대상 아니시면 자체평가 보고서는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도 자주 물어보시는데 현장 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현장 평가 대상 아니시면 자체평가 보고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평가 시작 시에 훈련 기간 소속 근로자인 거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 참여 신청서 HRD에 대해서 그 현장 평가 참여 여부 YN, 그러니까 예 아니요랑 이런 거 다 넣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변경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그분의 뭐 이제 소속 관계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 이제 매년 저희도 요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최대 10MB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적고 싶으시겠지만 이 시스템상 10MB를 넘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압축을 꼭 하셔야 이게 파일이 보입니다. 나중에 폴더 찾기 하실 때 왜 파일이 안 보이지라고 가끔 정하시는데 압축을 해놔야 그게 나중에 업로드 눌렀을 때 파일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꼭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개인정보 이제 당연히 이제 삭제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업로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LCR 시스템 자체에서도 개인정보가 걸러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검색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 파일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업로드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계속 뭔가 하면은 한번 그 안에 고유 식별 정보로 판정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은 저희 이미 조정 공고 올라갔을 때 별점 자료로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 있지만 신규 기간용과 실적 보유 기간용이 다르다는 거 그거 꼭 이제 가끔 이제 서로 바꿔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기간은 신규 기간 거 쓰셔야 되고 실적 보유 기간 실적 보유 기간 거 쓰셔야 됩니다. 평가 문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 기간은 운영 계획과 운영하셨던 사례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적 보유 기간은 실제 운영하신 사례 이제 운영을 하셨으니까 운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자체평가 보고서 올랐을 때 변경된 부분 다 파란색, 빨간색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유의해서 일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 평가 내용과 뭐 작성 방법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설명의 자료집에 있는 내용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일치나 이런 거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설명의 자료집 기준과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정 인정 요건도 현장 평가제 받으시는 기관은 자체평가 보고서 뒤에 요게 양식이 나와 있고요. 이게 다 결국에는 인정 요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저희의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뭐 서버 사양, 전산 장비, 백업 자체 보안 관련, 뭐 그다음에 DB 서버, DBMS, DNS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전산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내용이 좀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평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비유로 하면은 전산 전문가 분들이 당연히 그 해당 이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긴 한데 그 훈련 기관별로 설계되어 있는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실제 들어가서 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 기관께서 운영하신 서버 체계나 네트워크 사양이나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기관들께서도 평가 시간이 길어지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인정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앞에 역량평가 개요랑 그다음에 역량평가 전 현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량평가 현장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역량평가 성과평가 기준에 대해서 직원운영심사평가원의 정영원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격훈련 심사평가 설명의 마지막 세션으로 실적 보유기간 역량평가에 60점을 차지하는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성과 지표를 안내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된 바와 같이 성과평가는 실적 보유기간 대상으로 진행되고 신규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기간도 내년이나 내후년 이럴 때는 실적 보유 기간이 되실 거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입니다. 실적 산정 기간 내 종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데 최근 2개년도의 종료 실적을 반영하며 이번 평가는 훈련 종료일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훈련 과정입니다. 실업자 훈련을 운영한 기관은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에 따라 훈련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HRD 넷에 취업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지표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는 실업자 훈련을 운영한 기관은 6개, 실업자 훈련을 운영하지 않고 재직자 훈련만 운영한 기관은 5개로 지표 구성과 그 점수가 일부 상이합니다. 각 지표를 안내드리기 전 이를 짚어드리겠으니 기관에서 운영한 훈련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안내드릴 모든 성과평가 지표에는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이나 HRD 플렉스와 같은 여러 특화 훈련 과정들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자 훈련 성과평가 지표인 일반 취업률입니다. 실업자 훈련 과정에 참여한 수료 인원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인정되며 정상적으로 수료한 수료생과 소정 훈련 일수의 70% 이상을 수강하고 해당 시점에 조기 취업으로 인정된 훈련생도 포함해서 반영합니다. 일반 취업률을 산정할 때는 훈련생 유형 등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자료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1명은 0.5명, 취약계층 취업자 1명은 1.3명으로 인정되고 기관에 취업자가 많으면 추가 가중치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만 40세 이상 취업자와 훈련 규모 가중치가 조정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15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수료 인원 또는 취업자, 창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또 실업자 훈련 성과 지표인 고용 유지 기간입니다. 실업자 훈련 운영 기관에만 적용되는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 취업률과 고용 유지 기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취업률이랑 조금 다른 점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지표라는 점, 그리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실적 산정 기간이 다른 지표보다 6개월 빠른 훈련 종료일 기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라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개인마다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기관을 모두 합산하고 훈련기관의 평균 고용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업자 훈련 운영기관과 재직자 훈련 또 운영하신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다만 각 운영기관 형태별로 그 점수가 상이하므로 지표명 옆에 있는 점수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모두 운영한 기관은 각 유형별로 훈련생의 비중을 반영해서 산출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수료율 지표는 실시 인원 중에 몇 명이나 수료하였는가를 산출하며 화면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각 수료율 구간별로 정해진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부여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요자 만족도입니다.
훈련생이 수료 후에 고용 24에 입력한 수강평 점수를 활용하고 만약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훈련생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수료생과 사업주의 연락처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수료생 명단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목록은 기공고된 심사평가 계획 조정 권고 별첨 자료 2번 자료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은 HRDnet 시스템 안에 평가 참여 신청서 내에서 기관께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 운영 실적입니다. 기관의 과정 실적과 인원 실적을 각각 산출하고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때 과정 실적은 전체 기관의 운영 과정 수 중에 우리 기관의 운영 과정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원 실적은 전체 기관의 수료 인원 수 중에 우리 기관의 수료 인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합니다. 이때 수료 인원 20인 미만 훈련 과정은 제외하고 산출되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표는 재직자 훈련을 운영한 기관에만 적용되는 훈련 과정 등급 지표입니다. 훈련 등급별로 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기관이 운영한 A등급, B등급, C등급 과정 수에 따라 최종 점수가 부여됩니다. 만약 운영한 모든 과정이 A등급 과정이시라면 5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의 지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표인 자체 콘텐츠 개발 운영입니다. 해당 지표는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10점의 점수가 부여된 공통 지표입니다. 작년에는 공통 지표가 2개였는데요. 하나는 과정심사 적합률, 앞서 그 심사평가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정심사 적합률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의 점수가 10점으로 상향된 점, 이번 연도 성과평가의 변경사항인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지표는 기관에서 적합받은 과정 중에 자체 콘텐츠로 인정받은 과정 수를 산출하는 개발 실적, 그리고 운영한 과정 중에 자체 콘텐츠로 인정받은 과정 수를 산출하는 운영 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적의 구간별로 정해진 점수가 부여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부여됩니다. 끝으로 발표에 다 담지 못한 지표별보다 세부 기준은 제공해드린 자료집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평가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심사평가 인증평가 설명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